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지금 이제 매사인재 학원에 최라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유아 초등부이지만은, 그러니까 중등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자사고 쪽이나 이렇게 의대 입시에 유리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조금 지난주에 이렇게 뵙고, 그 네. 다음에 이제, 최 대표님하고 이렇게, 막 나누는데, 그 다음에 되게 이제 좀, 재밌게 이렇게 보셨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부분이 좀 재밌으셨고, 또 주변의 반응들도 조금 있으셨던 것 네. 같아요. 어떠셨어요? 지난주에 우연히 여기 왔다가 방송하시는 거 음, 봤거든요. 음, 근데 제일 많이 생각났던 건 어릴 때 수학을 너무 힘들어했던 제 음, 모습이었고, 음, 왜 연산이 중요한지 설명해 주시는데 너무 공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완전 제 경험이었거든요. 음, 연산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가 음.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 그게 제일 많이 생각이 났고, 실은 제 친구들이 요맘때 친구들을 키워요. 5, 음, 6, 7, 뭐 음, 8세 이런 그쵸. 친구들인데, 제가 여기 있으면서 한 10년 되니까 연락이 네. 많이 와요. 너 거기 음, 있다며? 대치동에 음, 있다며? 음, 근데 다들 뭐 영어 유치원 다 각자 음, 잘 찾아서 다니고, 음, 뭐 아직 애기니까 음, 논술까지는 아니지만 음, 등등등인데 수학을 음, 찾지를 못하겠다. 어디 가면 그렇죠. 이거 하라 그러고 어디 가면 이거 하라 그러는데 진짜 좋은 건 그렇죠. 뭐냐인데, 음, 실은 10년 있으면서도 음, 여기 많잖아요. 그렇죠. 추천을 못 음,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 막 제가 분석해 본 건 아니지만 음, 제가 봤을 때 이 과정이 과연 필요한가? 그 나이 때 그렇죠. 친구들에게. 그렇죠. 예, 제가 설득이 안 되는데 친구들을 음, 뭐 많이 들으니까 들으라고 이렇게 음, 얘기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음, 지난 시간에 저기 뒤쪽에서 음, 한참 듣다가 친구들한테 여기야. 그래서 거의 팀을 짜올 기세예요. 왜냐하면 어, 딱 5, 6세 그렇죠. 친구들이고,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언니, 1, 2, 3, 4, 5, 10 이런 아이도 가도 돼? 그런 음, 아이가 와야 되지 않을까? 어, 네, 그래서 음, 원장님이 보여주시는 음, 교구들이나 네. 아니면 수학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음, 생각들, 그리고 음, 제가 정말 감동했던 건 음, 아이들 발달 상태에 맞춰서 음, 만드시는 교구들이나 그런 커리큘럼들이, 음, 저는 아직 아이를 키우지는 않지만 음. 그래서 조카가 엄청 많거든요. 어우, 네. 조카 이모, 우리 애가 클 음, 때까지 대치동 입시를 그만두지 말아라. 보내줄 때까지 그만둘 수 어, 없다. 이런 친구들이 많아서 그 음, 친구들에게 내가 드디어 음, 찾았어. 음, 대치동 수학학원을 찾았어. 음, 여기야. 음, 그래서 음, 친구들이 오겠다고. 네. 그러시구나. 근데 솔직히 이제 대치동은, 그러니까 이제 대입시, 그 네. 다음에 자사고 입시, 그 다음에 이제, 초등에서 막 이렇게 또 중고등부 거를 하면서 막 달리기를 하는데, 네. 막상 진짜로 3학년 이하의 학원들이 이제 많지는 많죠. 않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3학년 이하의 학원들 중에서는 대부분은 요즘에는 트렌드가 뭐를 많이 할까요? 사고력. 력. 아. 예, 맞아요. 사고력. 사고력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께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왜 수학이 연산 때문에 싫어졌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진짜 연산이 걸림돌이 되지요. 되죠. 응, 제가 연산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한 장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응, 친구들이 한 6명이 한 응, 반에서 응, 시험을 치는 거예요. 두 응, 자릿수 덧셈 시험을 응, 치는데 제가 맨 뒷줄에 앉아 있었거든요. 응, 근데 친구들이 한 페이지를 넘기고 두 페이지를 넘기는 동안 제가 응, 세네 문제밖에 못 풀었어요. 근데 응, 그게 어린 저한테는, 너무 정확히 기억하는데 11살 때, 아니 10살 때였거든요. 응, 근데 어린 저한테는 나는 왜 친구들보다 못하지? 친구들이 두 장, 세 장을 풀 동안 난 한 장도 제대로 못 푸네? 그러면 저한테는, 저희야 뭐 선행이 빠른 세대는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아, 나는 음, 산수를 못하는구나. 음, 수학을 못하는구나. 그 장면부터 시작이었던 것 어, 같아요. 한 번도, 근데 너무 어렸을 때 음, 못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는 음, 또 부모님들이 그걸 막 열심히 음, 뭐 어디 학원을 보내서 막 이런 것도 음,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음, 보니까
그냥 나는 수학을 못하나 봐. 근데 그게 끝까지 가죠. 수능 때까지 가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은 연산을 굉장히 많이 시키잖아요. 그리고 따로도 시키고 근데 사실 그렇게 한 연산이 또 교과로 또 이어지지가 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산을 하되 기계식 연산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이제 교과 수학하고 자연스럽게 연계가 돼야 네.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대치동 샘수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놀라실 수도 있는데 그 팀짜도 오시면은 아마 엄청 인사를 받으실 거예요. 네, 제가 모아오라고 했어요. 한남동에 전화해서. 네. 그래서 이유는 왜 그러냐면 5세 1년이면 저는 사실은 대치동에 들어올 때 그리고 책을 가지고 들어오고 특허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6세가 만약에 구구단까지가 이거 대단한데? 예, 두 자리 빼기 두 자리를 해? 대단한데 그랬는데 막상 들어왔더니 전부 다 우리 뽀시래기 애기들 5세들이 이제 그 입시를 치른 네. 고시생 아이들이 이제 4살에서 5살 올라오면서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만약에 5개월에 아웃풋이 나오고 7개월에 아웃풋이 나오고 9개월에 나오고 12개월에 나오고 이게 단계가 있거든요. 네. 애기들은. 그러니까 애기들은 하나를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0을 집어넣으면 이게 폭발하는 그쵸, 시점이 언젠가.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게 4개월 차에 나오는 친구도 있고 5개월 차에 나오는 친구도 있고 6개월 차에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데 지금 이제 애기들 해봤더니 5세가 어디까지 나가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5세요. 5세면 연산할 수 있으면 두 자리에서 연산할 수 있으면 정말 똑똑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두 자리? 두 자리. 예. 한 자리도 똑똑한 한 자리도 거죠. 똑똑하죠. 왜냐면 왜냐하면 1에서 10까지 읽기도 예. 쉽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예. 친구들이 제 친구 애기들은 영유를 많이 다니더라고요. 맞아요. 더 쉽지 원, 않아요. 투 이건데 그 나인이 9라는 건 또 잘 모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정말. 예.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1년 지나면 아이들이 두 자리 빼기 두 자리가 돼야 구구단을 하는데 네. 세 자리 빼기 세 자리 원리를 받아내림 2번 하는 것들도 아이들이 하거든요. 저는 그거 12살 때 했어요. 아,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근데 이제 저희가 한 자리를 5세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1월 달에 왔다. 그러면 5개월 정도, 5세이 1월 달에 왔다 그러면 5개월 정도의 한 자리 완성이 되는데 이제 대치동 어머님들은 또 이제 더 많이 이제 빠르게 원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한 자리 안에 수도 16자리를 열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30도 가를 줄 알고 50도 가를 줄 알고 70도 가를 줄 알고 90도 가를 줄 알아야지 구구단 할 때 원리로 들어갈 수가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인지 발달이 안 된 애기들이 하는 수학이다 그러면은 결국은 얘네들이 됐다 그러면 초등 1, 2학년들은 그냥 정말 식은 그쵸. 죽먹기죠. 네. 예. 연습처럼 하겠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 놓은 친구들을 그렇게 수가 열려 있는 친구들에 한해서 저희는 이제 교과 문장제 분석을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보통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약간 지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이상의 아이들이 오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 진도들을 조금 하고 오나요? 보통 친구들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요. 중학교 2학년이면 고등과정을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고, 겨우 사실 현행만 하고 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선행하면 좋지만, 또 현행 꼼꼼히 나가는 것도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학생 친구들 열정이나 아니면은 어머님들 의지나 어떤 좋은 선생님 만났느냐, 수학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각자 준비된 상황들은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저도 그러니까 이제 특목 아이들 그러면 조금 이제 시간이 흘렀잖아요. 네. 또 어린 친구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특목이 아니라 자사 그쪽으로 준비를 하려면은 사실 어떤 준비들이 좀 필요한가요? 특목자사에서는 수학은 필수죠. 왜냐하면 네. 단위수가 제일 많거든요. 네, 단위수가 그렇죠. 많다는 건 등급 음. 기여도가 가장 높다는 거죠. 그리고 바뀌는 교육 과정에서는 지금은 진로 선택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ABC 성취도로 되어 있는 것들도 다 5등급제로 바뀌죠. 등급제로 바뀌니까 예전에는 성취도 절대평가였던 것들이 전부 상대평가로 바뀌니 부담이 굉장히 커진 거죠. 네. 그런데 대부분 자사나 특목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위권 대학, 뭐 의대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수학이 일단 단위수가 많고요. 과목수도 많고 단위수도 많고 그러니까 의대를 가겠다, 뭐 자연대를 가겠다 아니어도 수학을 놓치면 사실 네, 등급 유지가 잘 안 되죠. 네. 그러면 수학과 그다음 그 외의 것들은 어떤 부분들을 좀 챙겨야 되나요? 다른 것들이 뭐 교과 공부 열심히 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어쨌든 성적이 되지 않으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1등급이 10% 되잖아요. 네. 10%가 되면은 1등급 안에서도 그렇죠. 생기부의 내용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갈리거든요. 그렇죠. 지금 3%에서 3%에서 10%가 되니 나머지 7%들 사이에서 엄청난 싸움이 생기죠. 근데 그거를 내가 누구보다 1등급이지만 앞선 1등급이다, 중간 1등급이다, 턱걸이 1등급이다는 사실 여러 생기부 활동들, 비교과 활동들에서 갈리게 되죠. 본인 개인 탐구라든가 시험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인데 수학도 마찬가지로 주제 탐구들 있고요. 지난주에 원장님이 수학을 실험처럼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과학 실험하는 것처럼 수학도 탐구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을 가지고 특정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그 논리적으로 수식을 전개해서 증명할 수 있는지도 해야 되고 숫자 가지고 할 거 엄청 많죠. 그렇죠. 통계도 해야 되고 미적도 해야 되고 각 과목들마다 개인이 시험 보는 것 이외에 그 세부 능력 특기상 우리가 그냥 세특이라고 부르는 것들, 세특이라고 부르는 것들 챙겨야 하기 때문에 바쁘네요. 그러면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 정말 2학년 때 바빠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준비를 하지 않고 오는 친구들도 있지 않나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내나요? 준비를 안 하고 오는 아이들도 목표점은 그렇죠. 거기잖아요. 그러면 2배로 열심히 하면 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또 근데 저희가 독려를 많이 하죠. 간단한 거라도 해보게 하고 그게 하나가 되고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준비 안 된 친구들도 붙는 사례들이 좀 있나요? 네, 학교마다 편차는 좀 있는데 학교가 원하는 인재상을 맞추거나 학교가 원하는 정도의 성적이 유지가 되면은 그 검증이 되면 뭐 선행 정도를 가지고는 뭐 불합을 가리시진 않는 것 같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도 뭐 특목자사 같은 경우는 선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빈틈이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하세요. 사실 일반고 같은 경우는 선행을 많이 하고 가는 경우도 드문 경우이기도 하고 다만 특목 자사는 공부에 의지가 있고 등등등 친구들이 있으니 그 친구들은 선행을 좀 하고 오긴 하나 선행을 하면 시간이 세이브가 많이 되죠. 그렇죠. 네. 남들 그렇죠. 수학 공부하는 시간에 탐구 공부하고 암기 과목 공부하고 자기가 등급 안 나오는 과목들을 좀 챙겨볼 수 있으니까 저는 수학 제 입장에서는 제가 제일 어려운 게 수학이었기 때문에 그냥 수학 공부 꼭 좀 하고 가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커리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유치 초등부 때는 연산 정리를 하고 초등학교 1학년까지는 그러면 이제 학교 들어가서 좀 이제 그 어휘나 이런 것들도 성장을 하고 네. 연산도 올라오고 그다음에 또 대화도 되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수학 문해력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한 초등학교 2학년 정도의 네. 문장제 문제를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분석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빠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저희가 연산이 잡히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어디를 시키든 다 할 수 할 수 있다고 있죠. 예, 네.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3, 4학년 정도에 거의 이제 중등부 과정을 1학년, 2학년 수준으로 이제 데려가고 거기에 이제 5, 6학년 되면은 그러니까 중3 과정하고 고1 과정 같이 하면서 심화적으로 이제 아이들을 이제 계속 데리고 나간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사실은 경시 준비를 많이 하지 않아도 네. 가가지고 상을 받아오더라고요. 그쵸. 예. 그러니까 준비를 항상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30년 이상을 교과 선행심화로 왔던 사람 입장에서 사실 다른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은 초등 4학년부터는 교과 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아까 시간 세이브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수학적인 부분에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여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시간이 뺏기면 나머지 것들도 되게 그렇죠. 무너지게 되죠. 네. 치명적이고 무너지게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행이냐 심하냐 이거 갖고 되게 또 논쟁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 입장에서는 어떠신 것 같아요? 선행이 제 기준에서는 선행을 해서 이거 뭐 이런 게 있대 저런 게 있대 감 정도 구경 정도 하는 건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공부를 구경으로 하진 않지만 뭐든지 처음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선행을 좀 맛을 보고 내가 모르는 것도 있구나. 이거 더 하게 되면 이런 거 공부해야 하는구나. 저는 선행의 힘은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순간에 처음 만나지 않게 하는 것. 맞아요. 네, 저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처음 그러니까 접했을 때 사실은 개념이나 원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단단히 해야 네.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제 급하게 가다 보면은 그 부분을 갖다가 굉장히 좀 외우기식으로 막 겉핥기식으로 가기가 쉽잖아요. 시간이 그렇죠. 없다 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선행이라기보다 그러니까 깊이 공부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개념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빨리 접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유치부에서 이렇게까지 한다 그러면은 거기는 대치동이니까. 근데 전국적으로 네. 전국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예, 점점점 공부하는 부분들의 선행심화들이 연령대가 내려가더라고요. 연령대가 계속 내려가서 음, 제가 제일 낯설어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예, 예.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실은 고3 학부모님들 말고는 뵌 적이 없거든요. 네네네. 근데 자꾸 저를 밑으로 그래서 이제 중학생 어머님들도 뵙고 초등 고학년 어머님들도 뵙고 그러면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입시가 그리고 탈대치도 당연히 탈대치도 있고 이게 대치동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점점 입시를 준비하는 연령대가 내려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가 이제 저도 분당에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체는 이제 부원장님들이 다 이제 맡아서 하시니까, 근데 가서 봤더니 정말로, 그러니까 분당 쪽은 또 이제 학군지들이니까, 4학년 때 그냥 중등부 안 들어가는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다. 학군지들은 그렇죠. 네, 근데 네. 뭐 저는 전국구여도 연산은 수학의 역사 맨 앞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선행, 뭐 학군 맞아요. 이런 거 상관없이. 예, 맞아요. 그리고 저는 연산의 힘이 수학을 공부하게 하는 힘이라기보다는 그 어렸을 때, 그 나이 때 생각할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감정적으로, 뭐 정서적으로 이런 것들도 있지만 공부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뭐 한글 읽기, 그 다음에 몇 개인지 세보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엄마 이거 좋아 저거 좋아 이런 하는 경험들로부터 오는 정서적 반응 이외에 공부로 머리를 회전시키는 것들이 한글 읽기, 책 읽기, 그리고 수학 연산.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연산은 수학을 연습하는 그런 일차적인 걸 벗어나서 계속 머리에서 뭔가 회로가 계속 도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그 나이 중요하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씀 되게 네. 잘하셨는데, 그러니까 보여요, 그게. 사실은 근데 그 회로가 돌아야 되는데, 네. 그 회로가 그냥 이제 뭐라 그럴까, 그냥 가는 거. 그러려면은 기계적이 되는, 그러면 뇌가 기계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고등부 선생님들은 전부 다 이제 당신 자녀들을 못 가르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좀 이렇게 그 반복적인 것들이라도 시키셔야 되잖아요. 못 가르치시면. 근데 절대 안 시키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왜냐하면 되게 이제 이게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생각이 흘러가서 그러니까 이제 일관적이게 다방면으로 생각 못하게 하게끔 하는 부분들 때문에 그걸 잘 안 하게끔 이렇게 저도 그랬었고. 근데 연산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1을 더하고 2를 더하고 3을 더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계적으로 하게 되면은 수학 아니요. 교과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항상 수학 이야기 하잖아요. 답은 정해져 있는데 거기로 가는 길이 여러 갈래고 아이들 항상 그 얘기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수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가끔 그런 얘기도 듣잖아요. 계산기가 해주는데 사람이 꼭 해야 해? 해야 해. 왜냐하면 그거는 수학에 대한 감을 익히는 걸 벗어나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 나이 때 맞아요. 머리가 막 학습적으로 빨리 돌아가는 거는 수학이 유일해. 한글은 자음 모음 합쳐서 몇 자 안 되잖아요. 근데 숫자 같은 경우는 0을 포함해서 10개 가지고 그 글쎄요. 무시한 수학의 세계가 열렸으니까. 엄청 빨리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간판 읽는 거 엄청 어머님들이 제 친구들도 저도 어릴 때 그랬고 제가 한글을 읽기 시작하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열광하시는 모습을 보고 내가 한글을 읽을 줄 알면 엄마 아빠 되게 좋아하는구나. 근데 갑자기 내가 두 자릿수 연산을 하고 그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잘하나 봐.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험들이 쌓이는 거지. 그런 경험들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수학 연산을 하는 게 단순 수학 연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친구들에게는 정말 그 뇌에서 이렇게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폭발적인 시기인데 거기에다가 막 뭘 넣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도 제가 4세하고 5세 수업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걔네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귀엽죠. 너무 예쁘죠. 저는 시커먼 애들만 스물스물해요. 그러니까 원장님도 나중에 이 교수법을 꼭 이제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분야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되네? 깜짝 놀라요. 4살, 5살 아이들이 정말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 애기들이 자꾸 이렇게 노출을 시키니까 방향들이 정말 다르게 가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외우기 했던 친구들하고 어린 애기들이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논리적인 부분을 얘기해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구조적인 부분들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면 아이가 나중에 그 부분의 구조를 다 얘기하고, 논리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게, 물론 7세 때 할 수도 있고, 8세 때 할 수도 있고, 10살 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저 어린 뽀시래기 같은 애기들이 뭘 알겠어. 이거 다 열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유아에 대한 그 조기 교육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바뀌었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저는 이제, 지금 2년 넘었으니까 정말 수백 명 애기들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체험 수업도 그렇고, 똑똑한 애기도 그렇고, 평범한 애기도 그렇고, 근데 이제, 타고나는 부분들은 정말 1%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좋은 컨텐츠 갖고 아이를 어떻게 개발시키느냐에 따라서 아기가 정말 좋은 수학의 감정을 가지고 흘러갈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는지 그게 결정이 되는 시기가 유아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좋은 기억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만 봐도. 저는 아직 그 장면이 너무 선명해서 그때 집에 와서 엄마한테 수학학원 안 간다고 엄청 울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세니까 어쩌면 그때 공부를 뭐 공부하는 방법을 바꿨거나 아니면 공부를 계속 했으면 뭐 결국은 수학을 조금 더 잘하게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시도 자체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는 내가 잘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난 내가 잘하는 국어만 해야지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빨리 뭐 저희 때야 11살 때 두 자릿수 연산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빨리 열고 많이 경험하고 그게 정말 제 친구들 조카들도 보는데 어떤 순간에 툭 하고 나올지 모르더라고요. 깜짝깜짝 놀래요. 우리가 저런 말을 언젠가 했었나? 맞아. 이런 이야기들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언어도 그러듯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다 열리는 시기가 다르다 그러지만 그래도 제가 해본 결과로는 유아들이 유아 수학을 이렇게 정식적으로 이렇게 접했을 때, 그러니까 가져가는 그 힘, 그리고 이제 머리의 크기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현장에서 하고 있지만은 진짜 많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예. 그리고 제가 교구 보여주셔서 네네. 봤잖아요. 예. 저는 그때 원장님께서 이렇게 주머니에서 뭘 꺼내시는 걸 보고 저 정도 돼야 이게 특허받는 교구를 만드시는구나 해서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항상 뭔가 고민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 같아서 오늘도 그 주머니에 준비해 왔어요. 이렇게 또 꺼내시는 오늘도 준비해가지고 또 이제 우리 원장님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이거 어떠냐고 이렇게 말씀 네. 듣고 싶고. 근데 제가 놀랬던 거는 그 교구가 평면인데 굉장히 입체적이었고 네. 색깔도 알록달록하고 야, 이 조그마한 교구 안에 도대체 수학의 몇 개의 원리를 넣으신 거지? 너무 신기했었어요. 넘기고 그 다음에 색깔도 있고 요만한 건데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그거를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이건데 이게 약간 판도라의 상자 같아요. 지금. 맞아요. 네. 맞아요. 덧셈 뺄셈도 되고 이제 구구단 셈북도 있고 네. 이렇게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디자인 등록 다 된 이제 그 에바 블록 수를 또 알록달록해서 예뻐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또 가져왔습니다. 조카들한테 나중에 또 자랑하셔도 네. 될 것 같고요. 친구들이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일단은 1차적으로 18일 날 혹시 이제 설명회로 오실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신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이제 11월 18일 날 10시 이제 영어 저희 세디 원장님하고 같이 아기들을 이제 키워나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를 붙은 친구들도 있고 또 계속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니까 이제 쫙 네네네. 이렇게 한남동, 서초동, 반포. 예, 좋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키운 아기들을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또 원장님 전문 분야인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또 약속을 잡고 다음번에 한번 정식으로 다시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늦은 밤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